Yeah, I love Shiny and TXT. Those are like my favorite two. I like ITZY. BTS. Mainly right now I stand TXT. 좋아하는 K-팝 가수 이름을 줄줄이 말하고 Okay. 힘들지 않으니까 지장을 속에 구해던 건 아니까. Okay. 한국말로 부르기는 힘들지만 한국어로 된 가사의 의미가 좋아 번역본을 찾아보고 좋아. 좋아. 안녕하세요. 저는 아스나입니다. 방탄소년 너무 좋아요. K-팝이 좋아 한글까지 공부한다는 사람들. 지금 미국에서 부는 한류 바람. 그 중에서도 대세는 단연 K-팝입니다. 이와 함께 최근 2, 3년 사이 K-팝은 단지 음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사회에 한글을 알리는 1등 공신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K-팝으로 한글을 가르치고 K-팝으로 한글 문화를 배우고 K-팝으로 전 세계에 한글을 전파하는 사람들. 지금 미국에서 한글에 대한 관심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는 K-팝의 여러 가지 모습을 담아봤습니다. 트와이스, 아이콘, 아이유, 방탄소년단 저는 이해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어 배워요. 한 조사에 따르면 최근 외국인들이 한글을 배우는 이유 1위가 K-팝인 것으로 나타날 정도로 이제 K-팝과 한글을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번 다큐를 진행하면서 YTV 아메리카가 LA 한국문화원 한글 수강생 1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가장 흥미로운 것으로 K-팝이 1위를 차지하는 등 지금 미국에서는 K-팝을 빼놓고 한글을 얘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미국에서 일고 있는 한류 열풍으로 한국 음악, 드라마, 음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기는 했지만 이것이 한글 배우기 열풍으로 직접 이어지지는 않았는데요. K-팝으로 인해 이제 그 판세는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해 UCLA가 발표한 외국어 과목 수강 학생 수를 보면 지난 30년 동안 한국어 수강자 수는 무려 530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는 대부분 K-팝과 한국 드라마 인기에 의한 현상이라는 분석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K-팝과 관련된 한글이 얼마나 초미의 관심사인지는 지난해 크리스마스에 일어난 한 에피소드가 잘 말해주는데요.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브 방탄소년단 멤버 지민이 팬들에게 선물로 발표한 자작곡 크리스마스 러브가 발표되자마자 미국을 비롯한 해외 팬들 사이에는 일대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BTS의 노래를 자국의 언어로 번역해 공유하는 팬덤 문화를 가진 아미들이 소복이라는 단어를 단지 눈이 내린다는 뜻의 영어로 falling으로밖에 번역을 못해 답답해하면서 벌어진 해프닝인데요. 해외 팬들의 궁금증을 해결해주기 위해 한국 팬들이 적극 나서서 사진이나 영상으로 소복과 관련된 자료를 전해주기도 했지만 결국 BTS 노래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한글을 공부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K-팝 때문에 한글을 배우고 있고 배우고 싶다는 열기는 현재 전 세계를 덮고 있습니다. 다른 사례로 지난 6월 코로나 팬데믹이 미국에서 악화되던 시기 BTS는 전 세계 동시 온라인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이날 전 세계 7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시 시청했고 이들은 한글 노래를 동시간에 함께 불렀습니다. 당시 107개 나라에서 공연을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놀랍게도 가장 접속자 수가 많은 나라는 미국이었습니다. 이 공연은 한국 가수의 온라인 공연을 전 세계에서 동시에 접속해 함께하는 것도 화제가 됐지만 전 세계 팬들이 방에서 함께
한국어로 된 노래를 열창하며 20만 건이 넘는 리액션 비디오를 올린 것도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동안 미국에서 활약한 한국 가수들은 대부분 영어와 한글을 섞은 곡들을 내놓았고 어떤 노래는 영어 버전이 따로 있어 굳이 미국인들이 한글을 공부할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방탄소년단의 한글 노래가 미국에서 히트한 이후 이제 K-팝 팬덤 분위기는 한글을 배워야 한다로 바뀌고 있습니다. 한글을 공부하는 것이 하나의 팬덤 문화가 된 것입니다. 한글로 된 K-팝 배우기가 한창인 이곳. 바로 K-팝 보컬 아카데미입니다. 보컬 아카데미는 LA 한국문화원이 개설한 무료 강좌로 지난 7, 8월 100여 명이 넘는 수강생들이 K-팝과 댄스를 배우기 위해 열정을 쏟았습니다. 저희가 K-팝 아카데미에서는 한 3주 동안 한 서너 개 정도의 노래를 선택해서 배웁니다. 학생들하고 얘기를 해서 선택을 해가지고 배우는데 그때 주로 인기 있는 K-팝 곡들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나오는 노래들 한 구절 한 구절 워드 하나하나 다 의미를 이해해 가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 보컬 아카데미는 한국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외 한류 팬에게 전문화된 교육을 통해 K-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캄캄한 이곳에 light up the sky 네 두 눈을 보며 kiss you goodbye. 그렇지. 한국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K-팝 전문 강사를 파견해 그동안 한국어로 된 노래를 배우기 위해 갈증을 느껴온 K-팝 팬들에게 보다 전문화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데요. K-팝의 팬덤이 너무 강하게 형성돼 있다 보니까 그들끼리 또 강력하게 한글을 배우고 싶어 하고요. 또 그 의미를 또 파악하고 싶어 하고 그를 통해서 또 어떤 동질감을 팬들끼리 또 느끼고 또 그 팬들끼리의 동질감뿐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와 자기와의 어떤 그 교감도 더 증가할 수 있다 그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날 강좌는 코로나19 이후 한국문화원에서 개최하는 첫 오프라인 행사였는데요. 그래서인지 어느 때보다 수강생들의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딱하지만 딱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Your girl need it all and that's 100 백일준의 백내 목소리 원해 come and get some 딱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아 좋아. 비웃어라 실컷 비웃어라고 해주니까 이제 너의 하나 둘셋 잘했어. 이날 강의는 한국에서 방송, 콘서트, 뮤직비디오 등 다양한 무대 경험과 디렉팅 경험을 바탕으로 활동 중인 K-팝 전문 보컬 강사 윤지혜 씨가 맡았습니다. 보란 듯이 웃어줬어 바랄고 두고 조지아까지. 발음 괜찮네. 뚫고 여기. 뚫고 조지아까지. 사이에 H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 뚫이랑 고 사이에. 뚫고 조지아. 맞아. 뚫고 조지아까지. 좋아. 그렇다면 현재 보컬 아카데미에서 한국어 노래를 배우고 있는 수강생들의 한국어 실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되게 많이 레벨이 차이가 나긴 나는데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말도 안 되게 진짜 잘하고 못하는 친구들은 알아듣기는 잘하는데 말하는 게 어려운 저희도 똑같잖아요. 약간 그런 친구들이 더 많고 보컬 아카데미는 K-팝을 음악적으로 가르쳐주는 것을 넘어 한국어를 가르치는 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데요.
노래할 때 어쨌든 한국어 발음이나 이런 것도 보고 그 친구들이 그 어떤 그냥 소리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발음을 되게 잘하고 싶어서 연습을 하다 보니까 되게 디테일하게 저희도 알려줄 수 있어서 질문 자체도 그렇게 오기 때문에 한국어도 실력이 향상되는 것 같습니다. 수강생들은 K-팝을 통해서 한국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경우도 아주 많다고 합니다. 진짜 단순한 예로는 저희들을 한테 감사해서 아니면 저희들이랑 소통을 하고 싶어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희 선생님들이랑도. 그런 친구들뿐만 아니라 팬카페 같은 데 가입을 하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의 원어를 배워서 이해를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거를 접하고도 더 욕구가 많이 늘어나서 저희랑 이제 다이렉트 메시지 같은 거 할 때도 자기는 한국 공부를 하고 있다. 아니면 이미 7년, 4년 이렇게 배운 친구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이번 보컬 아카데미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동시에 진행했는데요. 할리우드 라이브 하우스에서 진행된 강의는 백신을 접종한 사람에 한해 참가가 가능했고 온라인 수강자를 위해서는 수업 과정이 줌을 통해 전송됐습니다. K-팝 보컬 아카데미는 2016년 처음 개설. 수강생 74명으로 시작해 2017년 123명, 2018년에는 제한 인원보다 많은 210명이 신청해 그중 125명을 뽑아 강의를 진행할 정도로 최근 들어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강좌가 취소됐지만 방탄소년단이 지난해, 올해 미국에서 K-팝의 인기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렸고 LA K-팝 팬들을 중심으로 한국 가수의 춤과 노래를 배우고 싶다며 강좌를 부활시켜달라는 요청이 끊이질 않았다는 후문입니다. 해외에 나가서 저희가 친구들을 가르치고 몸소 접했을 때는 그 열정이 정말 남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저희 K-팝이 진짜 요즘에는 그냥 택시만 타도 우버만 타도 다 들릴 정도고 친구들이 알고 있는 가수의 폭이 진짜 많이 넓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수업을 하는 도중에 뭐 이 가수 앨범 냈대 그러면 저희도 미처 아직 못 들은 현역에 있는데도 못 들은 경우에 신인들의 노래까지 다 알 정도로 K-팝을 정말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한편 강좌의 마지막 날인 지난 8월 14일 그동안 배운 K-팝을 선보이는 쇼케이스 무대가 할리우드 라이브 하우스에서 개최됐습니다. 2021 KCCLA K-pop Academy Showcase. Let's give it up for 마루키. 감사합니다. 특히 이번 쇼케이스는 지난해 코로나로 강좌와 쇼케이스가 전면 취소되고 2년 만에 열리는 무대라 모두들 감회가 남달랐다고 하는데요. 이번 쇼케이스 참가자들은 보컬 아카데미 외에도 본인 스스로 한글을 공부하거나 K-팝을 연습하는 경우가 많아 무대에서 본인의 실력을 검증받고 평가받고 싶어하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그래서인지 그 어느 때보다 최선을 다해 무대 공연을 펼쳤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이처럼 K-팝과 댄스를 배우려는 열풍이 걷잡을 수 없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맞춰 앞으로 한글과 관련된 K-팝 문화 강좌가 미국 곳곳에서 더 생겨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지금 미국 사회에서 K-팝이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것인지 K-팝 돌풍에 대해 미 언론과 주류 사회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짚어볼까 하는데요. 현재 미국에서 K-팝의 위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언론 기사는 지난 7월 워싱턴 포스트의 기획 기사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홈페이지 첫 화면 한복판에 K-팝은 어떻게 세상을 정복했나라는 제목을 단 기획 기사를 큼지막하게 배치했습니다. 이 기사는 K-팝 이미지의 다채로운 그래픽으로 기사를 꾸며 특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날 기사에서는 K-팝의 성공 요인을 조목조목 분석했는데 특정 후렴구가 반복돼 내리에 각인되는 노래 선율, 유튜브를 통해 뮤직비디오를 전 세계에 공개한 점,
포인트 안무가 눈길을 사로잡고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점. 마지막으로 K-팝 팬들의 강력한 팬덤을 꼽았습니다. 무엇보다 미 주류 언론이 주목하는 것은 한국어 앨범입니다. 애초에 블랙핑크, 방탄소년단의 경우 영어 앨범이 아닌 한국어 앨범이기 때문에 메인스트림을 뚫기 힘들 거라는 미 언론의 예측이 많았는데 그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고, 그래서 지금 미 언론은 K-팝 열풍에 대해 의아해하고 이 이상한 현상에 대해 그 이유를 찾기 바쁜 모양새입니다. 최근 미 언론에서는 코리안 인베이전, K-팝 인베이전 등의 단어를 써가며 해당 현상을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1960년대 비틀즈, 롤링스톤즈와 같은 영국의 밴드들이 미국 음악계를 완전히 장악한 브리티시 인베이전에 빗댄 말입니다. 또한 미 주류 언론은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K-팝 팬덤 문화에 요즘 가장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 중 팬덤 문화 영향력을 가장 잘 시사하는 것은 바로 미국 50개 주 BTS 팬클럽 연합 사이트 BTS X50 스테이츠의 라디오 음악 신청 폭탄 사건입니다.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편인 미국 라디오 매체에서 K-팝이 빌보드 핫 100 순위에 들어도 한국어로 된 노래라서 틀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이에 따라 라디오 방송 횟수를 집계에 포함하는 빌보드 차트에서 BTS의 곡들이 불이익을 받게 되자 이들은 미국을 5개 지역으로 나눠 공통된 매뉴얼을 기반으로 해당 지역 라디오 방송사에 BTS 음악을 끊임없이 신청하고 라디오 DJ를 만나는 캠페인을 2018년부터 진행한 것인데요. 결국 최근 2, 3년 사이 미국 공용 라디오 채널에서도 한국어로 된 노래가 흘러나오게 됐고, 많은 한인들도 미국 라디오에서 한국말이 흘러나올 때 정말 K-팝의 인기가 대단한 걸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팬덤의 영향력 중에서도 한국어 노래를 알리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번역기로 불리는 번역 봉사자들입니다. 방탄소년단이나 블랙핑크가 한국어 곡을 소개하면 1시간 이내에 전 세계 팬들은 자국의 언어로 가사를 번역해 팬 커뮤니티에 올립니다. 어떤 팬들은 곡에 내포된 의미까지 해석해 올리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자국의 언어에서 없는 말이 나올 때는 난관에 부딪히고 한국의 팬클럽에 문의하기도 합니다. K-팝의 한국어 가사가 이렇게 빨리 해외에 전파될 수 있는 데는 이 팬 번역가들의 역할이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뉴욕타임즈는 2019년 K-팝 팬 번역가에 대해 특집 기사를 다뤘습니다. 비한국어권 팬들을 위해 대가 없이 열정만으로 가사, SNS, 각종 언론 인터뷰를 번역하는 팬 번역가들의 이야기를 담았는데요. 팬들이 번역에 뛰어든 계기는 대부분 온라인 번역물이 너무 오류가 많거나 불완전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K-팝 스타가 성장하는데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 때문이라고 기사에서 설명합니다. 한편 이러한 자발적 팬 번역가들의 활동은 K-팝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를 알리는 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BTS의 아이돌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지화자 좋다, 덩기덕 쿵떠러러 같은 지극히 한국적인 추임새도 한국 전통 음악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적절한 외국의 추임새로 번역해 주기도 하고, 칠첩 반상을 드림 같은 글을 띄우면 칠첩 반상에 대한 설명을 덧붙인 영어 번역이 바로 올라옵니다. 이처럼 K-팝 아이돌이 한글을 전 세계에 가르쳐주고 있는데 막대한 공을 세운다는 점을 들어 아이돌과 훈민정음의 합성어인 돌민정음 같은 신조어까지 생겨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K-팝으로 어떻게 한글과 한국 문화를 배울까요? 하이스쿨 10학년인 사만다. 오늘은 한국인 친구에게 K-팝을 배워보기로 했습니다. 오늘 사만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기로 한 친구는
한인 2세 로렌. 방안 한 곳에 K-팝 가수들의 앨범과 응원봉이 전시돼 있는데요. 한글 배우기에 앞서 서로 가져온 응원봉 이야기가 끝없이 이어집니다. And then this one is like the second version. I think I've seen this one. This is really pretty. This one's really, really pretty. This one has doesn't have the water like before, so it's like lighter. Oh yeah, it's not that heavy. And it has like a better grip to it. And this one, you can do Bluetooth. 이제 본격적으로 한글 수업에 들어갑니다. 최근 미국 10대들 사이에 인기가 급부상하고 있는 걸그룹 에스파의 넥스트 레벨 한국어 가사에 대해 한번 배워보기로 합니다. This one? Okay. 이건 real world 재워놨어. 현재 사만다의 학교에서는 한글 수업이 제공되고 있지만 사만다는 중국어를 듣고 있습니다. 로렌 역시 한국어는 이미 능숙해 일본어를 듣고 있는데요. 사만다는 사실 K-팝 이전에 한국 드라마를 통해 기본적인 한국말을 익힌 상태입니다. 이번에는 얼마 전 인기리에 종영한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을 보면서 한국 문화를 설명해 줍니다. So there's like a accent. Yeah, it's like different, right? The Korean's Yeah. pretty different. North Korean and South Korean accents are pretty different. Like they don't have an accent. It's like their words are different. 사만다는 K-팝을 너무 좋아해 한국 여행도 몇 번 갔다고 하는데요. 명동? Myeongdong, yeah. There was like a lot of good food, street food, and like a lot of cheaper K-pop stuff and posters and everything. That was really cool. 사만다는 앞으로도 종종 친구에게 한글을 배우고 싶고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도 한글을 더 알고 싶다고 합니다. 한편 K-팝 속 한글을 전 세계에 알리는데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한국만의 독특한 콘서트 문화인 가수와 함께 노래 부르기, 일명 떼창입니다. 그동안 외국 가수가 한국에 내한 공연을 하면 그 가수의 가사를 모두 외워 노래 시작부터 끝까지 같이 불러 외국 가수들을 감동시키곤 했는데요. 이런 콘서트 문화는 이제 해외 K-팝 팬들에게 고스란히 전파됐습니다. 미국에서 매년 열리고 있는 K-콘에서는 매년 한국어 떼창이 화제에 오릅니다. 지난 2020년에 이어 올해도 K-콘은 온라인 콘서트를 개최했는데요. 공간의 한계를 넘어 무려 500만 명이 온라인 떼창을 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날 온라인 콘서트는 8만석 규모의 스타디움을 가상으로 구현했고 거기에 실제로 약 800명의 팬들이 사전 녹음한 함성과 떼창으로 한국의 콘서트 문화를 온라인에도 제대로 구현했습니다. 한편 BTS는 이러한 팬들의 떼창 욕구를 채워줄 방안으로 한국어 교육 콘텐츠 패키지를 지난해 내놓기도 했습니다. Learn Korean with BTS라는 교재인데요. 방탄소년단이 과거 출연했던 방송 등 자체 콘텐츠를 활용해 멤버들이 일상에서 자주 쓰는 표현을 보며 한글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게 구성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의 뷰입니다. 이제 미국에서 K-팝은 앨범 판매, 음원 등 1차 저작물을 넘어 뮤지컬, 드라마, 애니메이션, 오디션 프로그램 등 그 영역을 대폭 확장하고 있습니다. K-팝을 주제로 하는 뮤지컬도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곧 공연될 예정입니다. 한인 2세 극작가 제이슨 김이 극본을 쓰고 헬렌 박이 작곡가로 참여했는데요. 대부분의 배우는 아시아계로 미 브로드웨이에서 아시아계가 주도하는 공연을 올리는 것도 극히 이례적인 사례라 주목받고 있습니다. K-팝을 소재로 한 뮤지컬 드라마 올림픽 블루버드는 MBC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인 피콕에서 방영될 것이라는 소식도 있는데요. 한국에서 K-팝 아티스트로 실패를 경험한 주인공이 미국에서 K-팝 트레이닝 강사로 재기한다는 내용입니다. K-팝 관련 만화 영화도 제작되고 있습니다.
할리우드 메이저 소니 픽처스 애니메이션은 K-팝 걸그룹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K-팝 데몬 헌터스 제작에 돌입했습니다. 세계적인 걸그룹 K-팝 스타들이 활동하면서 악령을 물리치는 내용을 담은 장편 애니메이션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는 잠시 모습을 감춘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이 미국에서 재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은 미국 지사를 강화하고 현지 업체와 손을 잡고 글로벌 K-팝 그룹 양성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모습인데요. BTS의 소속사인 하이브는 유니버셜 뮤직그룹과 손잡고 내년 데뷔를 목표로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를 열 예정입니다. 북미에서 오디션을 진행한 뒤 선발된 아티스트들을 현지에서 바로 데뷔시키고 이 아티스트들에게 하이브의 성공 방정식을 적용해 파급력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한국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은 아티스트가 한국에서 성공한 후 미국, 일본 등의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는 방식을 취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K-팝 산업의 전 세계적인 확산과 영향력 확대로 현지에서 바로 아티스트를 기획하고 데뷔시킬 수 있는 구조로 바뀌고 있고 이를 위해 회사들은 미국 지사를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K-팝은 다양한 현지화 전략으로 급성장하고 있고 이러한 성장과 더불어 한글 역시 앞으로 무한대로 뻗어나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좋아하는 K-팝 가수의 노래를 알려고 한글을 공부하고 한국어 노래 가사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번역본을 보고 공연장에서 같이 부르려고 한국어 노래를 통째로 외우고 미국의 한글을 전파하는 1등 공신 K-팝. 비틀즈의 예스터데이를 들리는 대로 한글로 적어 외우고 팝송을 들으면서 영어 공부를 하고 일본 만화를 보면서 일본어를 배우던 시절이 무색할 정도로 이제 우리는 전 세계 해외 팬들이 K-팝을 들으면서 한국어를 배우는 시대에 지금 서 있습니다. 뭐 드릴까요? 불고기 주세요. 안녕하세요. 전 미국 할머니 신디 발렌타인이에요. 제가 사랑하는 한국 문화, 역사, 여행지, 음식까지 다 보여주고 싶었어요. 살다 보니까 so living in Korea. So while I was living in Korea for a while, Satisfaction.